건강 상식 한편, 물, 잘못 마시면 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늙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걸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노화를 정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노화란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신생아의 피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탱탱하고 촉촉하죠. 아기들의 몸은 무려 90%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물통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 수분 비율이 7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몸속 수분은 50%까지 뚝 떨어집니다. 식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바짝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물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죽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즉, 수분을 잃는다는 건 곧 늙어간다는 뜻이고 생명력을 잃는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70% 이상이 자신이 탈수 상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만성 탈수 상태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유 모를 만성 피로, 오후만 되면 찾아오는 지끈거리는 두통,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불면증,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한 속, 심지어는 이유 없이 우울하고 짜증나는 기분까지. 이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의 원인이 단지 물 한 잔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60조 개가 어떻게 물을 필요로 하는지, 뇌와 혈관이 물 없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집요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병원에 갖다 바칠 돈을 아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생명의 붉은 강물, 혈액입니다. 피는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밥 먹어서 얻은 영양분을 싣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쉴 새 없이 배달을 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94%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맑게 흐르던 강물이 진흙탕처럼 변하는 겁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케첩이나 진득한 꿀처럼 피의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맑은 물은 호스에 넣으면 콸콸 잘 흐르지만 끈적한 꿀을 호스에 넣고 돌리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심장이 바로 그 고생을 하게 됩니다. 뻑뻑해진 피를 온몸으로 억지로 밀어내려다 보니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관벽은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팽팽하게 긴장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 자체가 끈적하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흐름이 느려지고 끈적해진 피는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혈전, 쉬운 말로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뇌로 가는 좁은 혈관을 턱하니 막아버리면 그게 뇌졸중이고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을 막아버리면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돌연사, 급사.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물을 잘 마셔서 피를 맑게 유지하는 건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혈관만 그럴까요?
뇌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뇌는 딱딱한 두개골 안에 들어있지만 사실 뇌 자체는 80%가 물로 이루어진 아주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상태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체내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우리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랍게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과 두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가네 라고 느끼는 순간 있죠?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뇌에 물이 없어서 엔진이 과열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면 뇌세포가 수분을 뺏겨서 쪼그라들고 결국 뇌의 크기 자체가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뇌가 쪼그라든다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물을 안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관절염이나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리고 무릎 연골. 이것들의 역할이 뭡니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는 쿠션 역할이죠. 이 쿠션의 핵심 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수분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는 푹신푹신해서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바짝 마른 스펀지는 딱딱해서 부러지거나 으스러지죠? 우리 몸의 관절도 똑같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디스크와 연골이 납작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허리가 삐끗하고 무릎이 쑤시는 겁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물리치료만큼이나 강조하는 게 물 많이 드세요 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물이 왜 중요한지는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합니까?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 8잔을 마셔라. 수십 년간 건강의 절대 법칙처럼 여겨진 이 말, 과연 정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인에게는 틀렸다, 입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루 2리터라는 기준은 1945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당시 권고안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이 수분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뒷문장을 쏙 빼고 앞문장만 기억한 겁니다. 서양인들은 빵이나 고기, 치즈처럼 수분이 거의 없는 건조한 음식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러니 따로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어떤가요? 우리의 밥상은 물의 축제입니다. 주식인 쌀밥부터가 쌀을 물에 불려서 끓인 거죠? 밥 한 공기의 60% 이상이 수분입니다. 거기에 국이나 찌개는 기본으로 따라오죠? 콩나물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물입니다. 반찬은 또 어떻습니까? 김치, 나물, 두부, 찜 요리. 이 모든 것에 엄청난 양의 수분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삼시세끼 한식으로 밥만 잘 챙겨 먹어도 알게 모르게 음식물을 통해 무려 1리터에서 1.2리터의 물을 씹어서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강에 좋다니까 무조건 2리터를 더 마셔야지 하면서 맹물 2리터를 억지로 들이켜면 어떻게 될까요? 총 3리터가 넘는 물폭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도 음식입니다. 들어오면 소화시켜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콩팥, 신장이 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쉴 틈 없이 과부하가 걸리고 나중에는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한테 딱 맞는 물의 양은 도대체 얼마냐? 아주 정확하고 쉬운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신의 체중, 몸무게의 30을 곱하세요.
내가 50kg이다. 그러면 1500ml. 내가 70kg이다. 그러면 2100ml. 이게 내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총 수분량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섭취하는 수분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네, 대략 1리터, 1000ml 정도 됩니다. 이걸 빼야죠. 60kg인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60 곱하기 30은 1800ml. 여기서 음식으로 먹는 1000ml를 빼면 딱 800ml가 남습니다. 즉, 우리가 컵으로 순수하게 마셔야 할 물은 하루에 4잔에서 5잔, 많아야 6잔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토할 것 같은데도 억지로 물 고문하듯 마시지 마세요. 내 몸이 원하지 않는 물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는 이 골든타임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무조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날아가고 땀으로도 수분이 배출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마른 이유가 밤새 약 500ml, 작은 생수병 하나만큼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혈액이 가장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환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가 바로 새벽이나 아침 기상 직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그야말로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끈적해진 피를 즉시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밤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게 좋다는 말만 믿고 눈 뜨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서 물부터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입안은 침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밤새 입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세균들이 득실거리는데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그 세균 덩어리를 고스란히 뱃속으로 밀어넣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가셔서 물로 입을 한번 헹궈내시거나 가볍게 양치질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씹듯이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사실은 뇌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걸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요.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이런 가짜 배고픔을 잡아주고 위장에 적당한 포만감을 줘서 밥을 허겁지겁 많이 먹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반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최악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바로 밥 먹는 도중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한국 사람들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밥상 옆에 꼭 물 떠다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아니면 밥 다 먹자마자 잘 먹었다 하면서 찬물 한 컵 원샷 하는 거,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분해하려고 강한 산성인 위산을 뿜어냅니다. 일종의 소화의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런데 밥 먹는 도중에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위산이 묽어져서 음식을 제대로 녹이지 못하는 거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거기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독소를 뿜어냅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분들, 물 마시는 시간만 식후 1시간 뒤로 미뤄보세요. 거짓말처럼 속이 편해질 겁니다. 자,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맹물은 비려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보리차는 괜찮나요? 커피도 물이니까 많이 마셔도 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 대신 마셔도 되는 게 있고 절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물 대신 물처럼 하루 종일 마셔도 되는 차.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한 게 곡물을 볶아서 차로 끓이면 곡물의 미네랄이 물에 녹아 나오고 물속의 중금속 같은 나쁜 성분을 흡착해서 없애줍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식수 대용으로 최고입니다. 임산부나 아이들이 마셔도 되는 루이보스차나 히비스커스차도 아주 훌륭한 물 대용품입니다. 하지만 절대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실수록 몸을 더 마르게 하는 차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커피, 녹차, 홍차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콩팥을 자극해서 물을 쥐어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그 2배인 물 2잔 분량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나 오늘 아메리카노 3잔 마셨으니까 물 많이 먹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물 6잔을 몸 밖으로 버린 셈이 되는 거죠. 커피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다만,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반드시 맹물 한 잔을 추가로 더 드셔서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커피 마시는 사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의하실 차가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헛개나무차, 결명자차. 이름만 들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물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효능이 강한 약재에 가깝습니다. 약효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간이나 콩팥에 일을 시킨다는 뜻이고 대부분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이런 차들을 물처럼 하루 2리터씩 매일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무리가 가고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차들은 하루에 한두 잔, 말 그대로 차로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말 고치기 힘든 습관, 바로 찬물입니다. 식당에 가자마자 이모, 여기 얼음물 좀 주세요, 하시죠? 특히 운동 끝나고 땀 뻘뻘 흘릴 때 마시는 얼음물, 정말 시원하죠. 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발 따뜻한 물 드세요.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런데 4도짜리 차가운 얼음물이 뱃속에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위장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딱딱하게 굳힙니다. 소화 기능이 마비되고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찬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말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찬물은 독과 같습니다. 찬 자극이 자율신경인 미주신경을 때리면서 심장을 놀라게 하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덥더라도, 갈증이 나더라도, 미지근한 물, 정 안 되면 입안에서라도 잠시 머금었다가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덜 찌고 심장병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한여름에도 뜨거운 차를 마시는 습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무섭고도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물 중독입니다.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마라톤을 하거나 등산을 하고 나서 혹은 다이어트 한다고 짧은 시간에 물을 1리터, 2리터씩 원샷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적당한 소금기, 즉 나트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맹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피가 묽어지면서 나트륨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혈관에서 빠져나와 세포 속으로 마구 빨려 들어갑니다. 문제는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가면 뇌가 퉁퉁 붓는 뇌부종이 옵니다. 두개골은 딱딱해서 늘어나지 않는데 뇌가 부어오르니 뇌압이 치솟겠죠? 깨질 듯한 두통, 구역질로 시작해서 심하면 발작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벌컥벌컥 들이붓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뿌리로 물을 천천히 흡수하듯이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을 적시면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종이컵 한 컵, 약 200ml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부족한지 어떻게 알까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소변이 투명하거나 아주 옅은 레모네이드 색깔이라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소변 색이 맥주처럼 진한 노란색이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고 냄새가 독하다면? 그건 내 몸이 주인님, 제발 물 좀 주세요. 피가 끈적해서 죽겠어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즉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돈과 노력을 씁니다. 비싼 홍삼을 챙겨 먹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좋다는 영양제를 직구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물에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요? 어떤 비싼 에센스보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어떤 혈액순환 개선제보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어떤 보약보다 내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묘약.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을 선물해 주세요. 물 한 잔 마시라는 잔소리가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잠만 잘 자도 뇌를 청소하고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흥미진진한 수면의 비밀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